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집합건물법, 자, 553쪽을 처리, 553. 자, 집합건물. 자, 오늘은 이제 그 7번의 집합건물의 관리. 자, 아파트 관리. 1. 관리단입니다. 자, 관리단 단체죠, 단체. 관리단, 단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이게 비법인 사단입니다. 자, 법원에 가서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등기 안 했으니까 비법인이죠. 비법인인 사람의 단체입니다. 비법인 사단. 자, 아파트가 이제 지어졌어요. 자, 완공이 됐습니다. 딱 완공이 되면 아직까지 있고 입주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미 관리단은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당연입니다. 당연히 설립된 거예요. 당연히.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23조 보면 자, 제목이 관리단 어떻게 됐죠? 당연 설립. 여기 포인트야. 당연히 설립된다. 자, 1항 보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그 구분 소유 관계라는 게 바로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이 성립하면 구분 소유자 동그라미 쳐 구분 소유자 전원입니다. 아파트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구성원이 전원이라는 거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당연히 설립되어 있어요. 아직 입주 안 한 사람도 관리단 구성원이 됩니다. 자, 1번에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하면 1번. 자, 그런 점을 하고요. 자, 관리단은 어떤 조직행위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또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을 하여 성립하는 단체다 이거죠. 그리고 구분 소유자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23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자 줄로 나가죠.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명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특히 2번 한번 보죠. 2번 최근 팔린데 나아가 구분 소유자와 구분 소유자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 예컨대 상가 번영입니다. 자, 여기 아파트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상가 있잖아요, 그죠? 자, 상가 여기 상가. 이 상가에 또 관리단이 있단 말이에요. 상가. 그걸 이름을 일명 상가 번영이라 그러잖아요. 상가 번영이라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함께 겸유하고 있다. 자,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밑에 2번 내려옵니다. 이 관리인. 자, 관리인. 그럼 관리단은 단체니까 관리비 같은 걸 이제 수령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아파트를 관리할 사람 필요하겠죠. 이제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자, 관리인 사람이죠. 관리인. 자, 1번 관리인 선임. 이건 기억해야 돼요. 관리인은 자 10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선임해야 돼. 동그라미 1번.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때 10인. 이거 남기해 줘야 돼요.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구분 소유자 10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선임해야 됩니다. 9명밖에 안 되면 선임 안 해도 돼요. 다음 2번. 자, 관리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이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자, 3번. 관리인은 옆집 아저씨도 됩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집회 결의로 해임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동그라미 5번 조심하세요. 5번.
자, 관리인이 부정행했다. 그러니까 횡령죄 저질렀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에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입니다. 각각 개인, 각 구분 소유자 한 명도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 청구는 각자 한 명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양가로 3번 내려옵니다. 3번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요건 한 3년 전에 한번 출제됐죠. 관리인의 권한 보죠. 관리인 뭐 하는 사람인가? 1. 공용분 보존행위죠. 공용분 보존행위. 근데 이제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면 칠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들 칠 같은 거 보존행위. 2. 공용분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3. 공용분 관리비 수령해야 되겠죠.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수령하는 행위와 그 돈 관리하는 행위. 4번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 대표자죠.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다음 5번이 가장 많죠. 5번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 절차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는 행위. 6가지고 마지막 6번째 그 밖에 규약에 정해진 행위를 하는 게 관리인의 권리 의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7번 갑니다. 자, 관리인이 이제 권한이 너무 막강하단 말이야. 그 7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하는데 그러나 다만 뒤에 그 조심합니다. 제한을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관리인 너는 소송상 대표는 못한다라고 규약으로 제한했어요. 그 제한하더라도 이걸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관리인의 의무죠. 관리인은 우리 시행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입니다. 매년 1회 이상 각각 구분 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의 회계감사는 우리 시험 범위하고 상관이 없고요. 밑에 3번 내려오세요. 관리위원회 좀 중요히 표시하세요. 자, 관리인이 이제 뭐 횡령을 한다든지 배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인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관리위원회는 둘 수 있다. 이런 임의 기관입니다. 필수 기관이 아니라 임의 기관입니다. 투어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관리위원회. 자, 동그라미 1번 관리단에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답니다. 이거는 둔다가 아닙니다. 관리단은 당연히 있지만 관리위원회는 규약으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큰 아파트는 이제 관리위원회를 두는데 적은 아파트는 거의 안 두죠.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감독기관이야. 2번 관리위원회는 이 법이 집권법이죠. 집권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아까 봤죠? 우리 6가지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을 합니다. 감독기관이야. 자, 3번. 자, 1번에 따라 만약에 규약에서 관리인을 둔 경우야. 규약으로 관리인을 만약에 둔 경우에는 관리인은 아까 봤던 25조 1항 각호 행위가 바로 관리인의 권한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돼요.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에 잠깐 와보세요. 아까 봤던 거. 앞장 맨 밑에 양가로 3번 관리위원회 권한과 의무 있었죠. 1번부터 6번까지 요 행위를 할 때는 관리위원회가 있다면 관리위원회의 감독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자, 왼쪽, 자, 다시 556 원위치로 옵니다. 맨 밑에 기출 문제 보세요. 맨 밑에 기출.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야. 둔 경우에도 규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규약으로 안 정했죠? 그랬다면 관리는 아까 그 6가지 할 때는 결의 거쳐야죠. 공용분 보존행위. 이거 권한이잖아. 이 결의 거쳐야 되겠네요. 공용분, 자, 페이지 칠할 때는, 페이지 칠할 때는 관리위원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요한다. 이렇게 되죠. 요한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오른쪽 2번 갑니다. 자, 관리위원회 구성 갑니다. 감독기관이야. 1번. 관리위원회, 자, 동그라미 치세요. 2원은 아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관리인, 아파트 관리인은 우리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저 옆집에 사는 아저씨도 가능해요. 아저씨도 가능하고 또 요 단체도 가능합니다. 관리인 또 단체도. 관리는 단체도 가능해요. 큰 아파트는 아예 외주주잖아요. 그죠? 여기 단체가 와서 관리인이 됩니다. 구분 소유자 아니어도 돼요. 근데 관리위원회는 이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이잖아.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구분 소유자만 할 수 있어요. 구분 소유자만 할 수 있다. 이걸 조심합니다. 1번. 관리위원회, 이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야. 구분 소유자가 안 되면 안 돼요. 아파트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관리위원회 이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동그라미 2번 중요. 관리인. 자, 관리인은 아파트 이제 관리하는 대표자잖아. 그러니까 관리인은 감독기관이야. 감독기관하고 관리인이 같은 사람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인, 이원은 관리인 되면 안 됩니다.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이원이 될 수는 없다. 감독기관이니까 그래요. 3번. 관리위원회 이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규약이에요. 자, 규약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게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법률이에요, 법률. 자치법규예요. 규약. 자치법규입니다. 그럼 밑에 이제 4번 규약 한번 가보죠. 규약은 자치법규라고 그랬어요. 자, 규약. 자치법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치법규입니다. 밑에 양가로 2번 오세요.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요 4번으로 한번 외우셔야 됩니다. 규약을 만드는 게 설정, 바꾸는 게 변경, 없애는 게 폐지죠. 29조. 자, 4분의 3이야. 제1항 규약, 아파트 관리 규약의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자, 준하는 거 보죠. 4분의 3 이상 및 어길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4분의 3 이상입니다. 4분의 3. 자, 그 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내려와서 규약 보관 및 열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규약은 그 이제 관리인이 보관하고 있죠. 관리인 또는 구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합니다.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이 보관하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그 구분 소유자나 대리인이 보관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5번에 관리단 집회 갑니다. 관리단 집회, 아파트 입주자들 집회입니다. 1. 정기 관리단 집회는, 요거는 자꾸 나왔어요. 정기는 딱 정해진 기라는 거죠. 32조. 관리인은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회계년도가 12월 31일이라면 3월 말까지죠.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합니다.
이때 이제 보고하는 거죠. 3개월 이내입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적인 관리단지표를 반드시 소집해야 됩니다. 자, 2번 임시는 필요 없고요. 자, 밑에 양가로 3번 내려옵니다. 집회 소집 통지. 집회 소집 통지. 자, 동그라미 1.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 일주일 전까지입니다.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목적이 뭐냐? 밝혀 각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2번 조심하고 2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입니다. 100% 전원 동의하면 소집 절차 생략할 수 있어요. 전원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 생략하고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전원 동의. 자, 그리고 이제 4번의 결의사항을 보고 1번이 원칙이야. 1번은 아까 통지한 사항만 결의해야 돼. 짜장면 먹자고 통지해놓고는 짬뽕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1번 관리단 집회는 아까 봤던 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 아파트 재건축 결의다. 그럼 재건축만 해야죠. 아니면 페인트 칠한다. 페인트 칠해야죠. 통지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 2번 다만 전원 구분 소유자 줄거죠. 전원 100%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이거는 전원 동의니까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 짜장면 먹자고 했는데 짬뽕 먹어도 된다는 거야. 전원 동의가 되면. 자, 오른쪽에 5번에 의결권은 지분 비율입니다. 의결권은 그 37조 제1항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2조에 쭉 나가죠. 지분 비율에 따릅니다. 그 지분 비율은 아파트 면적 비율이죠. 면적 비율, 지분 비율입니다. 자, 그리고 2항 좀 조심하세요. 제2항. 자, 여기 이제 아파트에 이제 우리가 부부가 공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부부가. 여기가 만약에 1501호다. 1201호의 소유자가 부부가 각각 공유로 등기했어요. 공유. 그러면 이제 지분이 부부니까 2분의 1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남편은 찬성하고 부인은 반대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사람 중 누가 의결권 행사할 거냐 딱 한 명 지정해야 돼요. 거기 2번 얘기입니다. 2번 2항 전 유분을 줄거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유한다. 3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누가 의결권 행사할 거냐 의결권 행사할 1인을 정해야 됩니다. 남편은 찬성, 부인은 반대하면 안 돼요. 딱 한 명을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6번에 이제 의결권 행사가 원칙 38조 원칙만 기억하죠. 자, 1항 관리단 집회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조심해야 돼.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보통 결입니다. 자, 구분 머리수의 과반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거예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자, 여기 이제 아파트에 예컨대 구분 소유자가 100명이라고 하죠. 자, 소유자가 100명이에요. 100명인데, 자, 40명은 만약에 60평에 산다고 하죠. 60평. 거꾸로 이제 60명은 40평에 산다고 하죠. 자, 그럼 과반수가 되려면, 자, 머리수도 과반수가 돼야 돼. 그럼 몇 명이 참석해야 돼? 100명 중에? 과반수 몇 명 참석해야 돼? 네, 51명이 참석해야 됩니다. 50명은 반수밖에 안 되잖아. 우리 숫자 51명. 엔더 또 의결권이 반이 넘어야 돼. 자, 그랬는데, 요 60명이 찬성했어요. 60명. 이 사람이 찬성했어요. 그럼 과반수 됩니까? 머리수는 60명 됐죠. 그죠?
근데 자, 뭐야, 찬성은 60명이 찬성했어요. 그럼 면적이 됩니까? 이거 지분이 돼요? 지분이 얼마 이거? 4월 24, 2,400이죠? 요거죠? 자, 2,400 똑같죠? 부결입니다. 아시겠어요? 면적이 안 되잖아요. 머리수는 60명이 넘었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해야 돼. 두 개면 엔드입니다. 앞에 구분 소유자 머리수도 과반수 및 의결권도 과반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가 반이 넘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제. 어렵게 되긴 하지만 소송 들어가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이 제2항 보세요. 의결권 행사할 때 세상 좋아졌죠? 의결권 행사할 때는 자, 대리인이 행사할 수도 있어요. 대리인. 그리고 또 서면으로 행사할 수도 있어요. 또 카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카톡으로 OX해도 돼. 거기 나와요. 자, 갑니다. 제2항 의결권은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이나 뒤에 전자적 방법, 이게 카톡이야. 전자적 방법, 가로 열고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제안한 방법을 말하는 게 바로 카톡입니다. 카톡으로도 또는 대리를 통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대리인 가서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할 수도 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8번에 재건축으로 갑니다. 재건축은 가끔 출제하니까. 자, 재건축은 이제 가장 높아요. 5분의 4야, 5분의 4. 자, 재건축 한번 보죠. 재건축은 이제 건물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자, 재건축은 아까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5분의 4. 일단 밑에 1번 줄거놓고 가죠. 1. 재건축 결의. 1.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몇 분이면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결의에 따른다. 머리수도 5분의 4 이상이고 아파트 평수 비율도 5분의 4 이상 결의에 따릅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 결의나 결의 변경도 당연히 아까 했죠. 서면 합의로도 할 수 있죠. 서면을 할 수도 있고 카톡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라고? 5분의 4. 5분의 4 이상이 돼야 돼요. 자, 5분의 4. 자, 5분의 4. 좀 기억하고 5분의 4.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재건축 결의를 했어요. 5분의 4 이상이. 자, 근데 여기가 이제 100명이 여기가 101동이라고 하죠. 100명이 사는데 자, 81명이 찬성했어요. 그러면 5분의 4 됐잖아요. 그리고 자, 평수도 아마 90명이 찬성했다고 하죠. 90명. 그러면 90명 찬성했어. 98명. 2명만 찬성, 98명. 98명 찬성했으니까 당연히 과반수 됐죠. 이것도 54, 5분의 4 넘었죠. 근데 이제 찬성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갑하고 을이 찬성을 안 했어요. 둘이는. 둘이 찬성 안 한다고 아파트를 이걸 뭐야? 붕괴시킬 수 없잖아요. 얘도 구분 소유권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이제 여기 대개 이제 아파트 관리인이죠. 재건축 조합장. 재건축 조합장이 우리 5분의 4 이상이 찬성했으니까 당신들 우리 참가할래 안 할래? 독촉 최고장을 보내야 돼. 최고. 이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 독촉.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 서면으로. 여기 포인트입니다. 서면으로. 네, 2개월이죠. 정해가지고 서면으로 찬성 여부를 알려야 돼. 이 중에 이제 어른 좋다. 찬성했어요. 찬성. 얘는 찬성도 반대도 안 했어요. 찬성도 반대도 안 하면 자, 이 사람은 거절한 걸로 봅니다. 자, 거절로 본다. 이걸 자주 나와요. 이 사람은 찬성해서 빠지고 이제 한 명은 거절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가보죠. 자, 오른쪽 와서 밑에 이제 2번에 재건축 결의사항 같은 거 읽을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3번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 밑에 그 48조 보세요. 자, 48 여기 포인트입니다. 48조 제1항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저거 몇 분의 몇? 5분의 4 이상 5분의 4 이상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 즉 재건축 조합장이죠.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 즉 갑을 2명, 그의 승계인 포함이고 갑을 2명에게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자, 쭉 나가보죠. 재건축 참가할 건지 여부를 회답해달라고 동그라미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 촉구해야 돼. 서면 촉구. 우리 민법에서 서면이라는 것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건 다 구두해도 돼요. 서면. 재건축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독촉해야 돼. 촉구할 수 있다. 그럼 제1항에 서면 촉구받은 구분 소유자, 누구죠? 갑을 구분 소유자는 촉구받은 동그라미 2개월입니다. 2개월 내 회답을 해야 됩니다. 2개월 내.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른 2개월 회답했어. 그럼 찬성했어. 한 명, 얘만 지금 찬성이 안 됐죠. 그럼 갑 한번 보죠. 그 옆에. 사망 제2항 기간 2개월 기간 내 회답하지 않은 경우는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를 반대입니다.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본다 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거절했죠. 그죠? 거절로 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허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재건축 조합장이 이 사람한테 이제 야, 이거 건물과 이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과 대지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매도 청구합니다. 매도 청구권.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가 5억이다. 5억에 매도 청구합니다. 일방적으로 매도 청구하니까 매매가 성립해요. 매매가 성립하니까 돈 5억 주고 나가면 허물면 돼. 그래서 갑이 안 나가려고 그런다. 바로 공탁해버리면 됩니다. 공탁합니다. 매도 청구 나오죠. 매도 청구입니다. 자, 그 정도만 하나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이제 판례에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판례 1번. 매도 청구갑니다. 1번. 구분 소유자 등의 매도 청구권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몇 번은 몇? 5분의 4. 5분의 4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고로 재건축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경우, 자, 요거야. 요게 5분의 4가 안 됐어요. 5분의 4가 안 돼가지고 5분의 3밖에 안 됩니다. 이 매도 청구는 무효입니다. 무효인 경우는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자, 요 정도 판례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문제 하나 보죠. 예제 30회 문제네요. 자, 집권법에서 틀린 것. 자, 1번 규양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현재 사는 사람하고 다 미쳐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즉 매수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 자, 2번 어제 그저께 했던 거네요. 구분 소유 건물의 줄거 무슨 건물? 공용 부분은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 못하죠?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매년 나오는 거고. 자, 3번 관리인 아저씨입니다. 관리인은 옆집 아저씨도 가능해요. 관리는 구분 소유자 아니라도 무방하다. 4번 재건축 결의는 아까 몇 분은 몇이라고 그랬죠? 5분의 4.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 재건축 결의 후 몇 분은 몇? 5분의 4 이상 결의 후 재건축 참가율 동그라미 서면 촉구하죠.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 기간이 아까 몇 개월이었죠?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한 걸로 본다. 이거 틀렸네요. 하겠다가 아니라 참가하지 아니하겠다. 거절이죠. 참가 거절을 회답한 걸로 본다.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파트 집합 건물을 마칩니다. 자, 마치면 다음 페이지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듣고는 나가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까먹으세요. 한 문제 틀어주세요.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이 가담법이라 그래. 가담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항상 등이 나오면 두 개 이상을 등이라 그래. 그럼 요거는 이제 무슨 법이냐면 가등기 담보권 또는 담보 가등기라 그래요. 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양도담보도 여기 적용이 돼요. 양도담보. 요거는 이제 QE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건 옆에 적으세요. 이거는 저당권의 특별법이야. 자, 특별한 저당권, 쉽게 해서 특별한 아니면 변형 특별한 저당권. 자, 명칭은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라고 하지만 저당권하고 거의 똑같아. 99%는 저당권입니다. 변칙 저당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 담보를 QE라는 법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일단 저당권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당권을 안 배운 사람 좀 어려울 거예요. 갑이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1억을 빌립니다. 1억 빌리고, 뭐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360조, 피담보 채권이에요. 자, 이걸 이제 돈 빌리러 가면,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죠, 은행이. 은행이 이제 채권자죠. 어른 돈 빌려 갔으니까 소비대차 채무자. 은행이 그럼 담보 가져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저당권 설정 계약하죠. 그러면 이제 갑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자, 은행이 저당권자 둘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등기한단 말이에요. 저당권 등기. 그럼 저당권 등기하면 이제 얼구에다가 봅니다. 저당권 설정, 요 계약한 날짜 2023년 1월 1일 설정 계약. 그리고 이거 적죠. 이제 보통 저당이면 피담보 채권에 대개 현재 우리가 1억을 빌리면 제1금융권 한 20% 더 잡아요. 1억 2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1억 2천. 그 다음에 채무자 이름, 채무자, 갑, 저당권자, 은행, 무슨 지점 이렇게 돼요. 남들이 봐도 이 저당권자가 을이고 채무자 갑이 1억 2천 빌렸구나. 원금 1억이구나. 대충 알아요. 이게 저당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이제 은행이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경매를 넣는 것은 채권자가 넣는 게 아니야. 저당권자가 넣는 거예요. 이걸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혼동이 되는 거야. 자, 저당권자가 경매 넣는 겁니다. 얘가 같은 사람이지만 얘는 경매권이 없어. 채권이니까. 저당권이 경매권이 있는 거예요. 얘는 뭐라 그래? 갚보고 돈 달라고 하는 게 채권자야. 같은 사람이지만. 일반인들 이걸 모르고 그냥 하니까 어려운 거야. 저당권은 물건이고 이거는 채권이야. 채권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게 채권이야.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에요. 경매 넣는다. 그럼 저당권자야. 채권자가 아니고.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야. 민법이. 똑같은 사람이 두 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이 그냥 경매 넣는다. 그러면 저당권자로서 경매 넣는 거예요. 채권자가 넣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넣으면 뭐 해야 돼?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아야 경매 넣는 거야. 강제 집행해야 돼. 이거는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에서 그렇잖아. 유치권도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죠. 그 개념을 알아야 돼. 자, 그럼 딱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채권, 저당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만약에 근저당이라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요. 최고액. 그러면 이게 최고액이니까 이제 이게 빵원일 수도 있어요. 돈 갚으면. 채권 없는데 이것만 지금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근저당이 많죠. 여기 근자가 적혀 있는 거고. 남들이 보면 조금만 공부하면 이게 저당권이 알아요. 쉽게 해서 은행 대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알아먹어.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이제 못 알아먹어요. 변칙을 쓰는 거야. 자, 변칙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 지금 가등기 담보는 요거는 이제 변칙이야. 변칙 저당권이야. 변칙적으로 저당권 잡는 거예요.
이걸 한번 들어보죠. 누구가 이 좋았냐면 사채업자가 좋아요. 이 가담법 누가 만들었냐?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독재 정권들이 법은 잘 만듭니다. 자기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제. 자, 전두환 씨가 만든 게 뭐야? 우리 공인중개사 있잖아. 1985년도 첫 해 만들었죠. 85. 그래서 85년도가 1회야. 1회 몇 명 합격했냐? 7만 명 합격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빨리 합격했어야지. 근데 그거 그냥 다 줬잖아, 뭐. 시험 다 돼. 거의 99% 합격했어요. 85년도.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생긴 거죠. 공인중개사, 이렇게 했죠. 지금은 이제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민법은.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보다 우리가 더 어려워요. 문제 보면. 지금. 변호사 지금 로스쿨 돼가지고 뭐 돌들인데 뭐 로스쿨 돼. 지금 변호사들 2,000명씩 뽑잖아요. 1년에 2,000명. 그러니까 뭐, 지금 변호사를 가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가면. 맨날 판사들한테 요구도 먹잖아.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3년 동안 쓱 해가지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3년 동안. 할 게 없어요. 그대가 가가지고 하고, 고시 공부하고, 그거 달라요. 그 연수원에 가서 2년, 보통 6, 7년씩, 10년씩 공부하는데, 3년 동안 껄쩍껄쩍 놀고 와. 하니까 뭐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한자 배우다 다 버리다 보는데, 로스쿨 가면. 지방 로스쿨 나오면 저 원광대 로스쿨, 인데 가운데 로스쿨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시험 안 돼가지고 이제 5년 만에 합격해야 되거든요. 변호사 시험. 5년 주잖아, 5년. 우리는 지금 몇 년 줘요? 우리는 없잖아. 막 10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강도 끄적끄적 안고 앉았지. 이 공인중개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차인데, 나는 3년 줘요, 3년. 우리도 변호사가 잘 5년 줄까? 5년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갑이 사채업자한테 갑니다. 우리 은행이 아니야. 사채업자한테 가서 돈 1억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채업자는 굉장히 단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일순놀이 하잖아.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담보 가져오라 그러잖아. 그럼 똑같이 담보 가져왔다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자가 높죠. 그죠? 옛날이 이제 1980, 이게 82년도 만들었단 말이야. 요때 당시를 보세요. 요때 당시가 우리가 보통 4부 5부였습니다. 이게 5부로 빌렸다고 하죠. 5부로 그러면 1억에 이자가 1년에 5분이니까 한 6천만 원 되겠네요. 6천만 원 주겠다. 이 이자죠. 자, 그러면 아파트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아파트 채피죠. 그럼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둘이서 여기다 가등기를 설정하게 돼요. 가등기를. 임시 등기하는 거. 여기서 가등기 설정 계약 체결하고 가등기를 하는 거. 이걸 이제 담보를 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그래서 담보 가등기라 그래요. 그 다음 이렇게 하든지 또는 또 똑같은데 자 설정 계약하면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해요. 양도담보 설정 계약은 등기를 많이 하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이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더 무섭죠. 그럼 남들이 봤을 때는 얘가 소유자처럼 보여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요게 원칙이네요. 이걸 가보죠. 그러면 이제 가등기를 어디 하느냐? 아까 저당권은 어디다 했어요? 갑구에 했어요? 을구에 했어요? 을구에 했잖아. 이거는 갑구에 합니다. 갑구에. 등기를 보니까 소유자 가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여기다가 이제 여기 요 등기 합니다. 소유권 이전 이러면 본등기인데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 청구를 가등기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이게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이 담보 가등기인지 구별이 안 돼요. 변칙을 쓴다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순위 보전 가등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근데 사실은 이거 담보로 잡힌 가등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저당권이냐면 여기다가 액수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등기가 돼야 되는데 등기가 안 돼요. 그냥 가등기권자,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돼. 여기 뭐 돈 액수가 없어요. 채무자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이게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자, 이게 말로만 가등기 이거 저당권으로 본답니다. 경매 들어가면 이게 저당권으로 간주가 돼요.
이게 만약 1순위다 그러면 이게 말소기준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 한번 해볼까요? 요거? 양도담보는 여기도 똑같이 그럼 이게 없고 요거만 있다고 하죠.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을 이렇게 등기가 돼. 자,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걸 소유자로 믿는단 말이야. 그럼 소유자가 아니라 이 사람 뭐라고? 양도담보권자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은 그걸 변칙 쓴다. 이들 변칙 저당권, 변칙 저당권이. 나중에 이제 얘가 돈을 갚으면 돼. 돈을 갚으면 이게 당연히 소멸하죠. 돈을 갚으면. 또 변제했으니까. 돈을 갚으면. 근데 돈을 안 갚으면 뭐가 된다? 아까 저당권이가. 돈을 안 갚으면 얘가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돈 안 갚으면 경매. 왜? 담보물권자니까. 경매를 가지고 자, 이 돈에서 우선 면제 받는 거죠. 그래서 경매 들어가면 전부 물어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요 순서에 따라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근데 경매 들어갔을 때. 경매 들어가기 전에가 문제야. 그러면 이제, 자, 이 사람은 되게 사채업자야. 사채업자는, 자, 돈을 만약에 원금 1억과 이자 6천, 1억 6천을 빌려준다. 1년 빌려준다고 하죠. 그럼 우리 저당권 같은 경우는 막 10년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은행에서 10년 아파트 살 때는 20년도 해주잖아요. 얘네들은 엄청 길어봤자 1년이에요. 근데 1년 있다가 돈을 못 갚았어요. 못 갚으면 옛날에 어떻게 하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1982년 전까지는 1970년 되는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제도전 화해조 써가지고 의리 소유자다 이렇게 돈 안 갚는다? 의리 소유자가 되는. 왜? 특히 양도담보 보세요. 여기 등기가 누구라고 돼 있어? 소유자 의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돼 있으니까 1년 있다가 돈을 안 갚으면 이 사람이 당연히 소유자가 돼. 변칙을 하면서 폭리를 많이 취해. 그래서 여기서 돈을 1억 6천을 빌려주면서 이 집을 갖다가 자 3억짜리를 담보로 제공받았어요. 3억짜리를. 그럼 극단적으로 갑이 1년 있다가 돈을 못 갚아서 원금으로 치면 1억이야. 1억 못 갚으니까 얼마짜리 집 뺏겨요? 3억짜리 집을 뺏기는 거야. 1년 만에 얼마 손해봤어? 2억의 손해보고 얘는 2억 폭리를 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 번 애들이 사채업자들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1억으로 해서 이걸 만약 공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공장. 공장이 만약에 10억을 빌려갔어요. 이게 30억짜리다. 1년 만에 28억 그냥 날아가는 거야. 한 20억 참. 이렇게 해서 돈을 봅니다. 지금 M&A도 마찬가지예요. 양도담보, 주식하신 분은 알 거야. 주식이 양도담보 하죠? 그겁니다, 이거. 여기 이제 부동산만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변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회사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은행에서 돈 안 빌려주니까 급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폭리가 융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 다 누구냐? 자초폭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전두환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의 폭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폭리행위 방지법이야. 폭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등기담보법을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 폭리행위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 극단적으로 얘가 자 만약에 돈을 못 갚았을 때 자 1억 6천이 좋다 이거야. 1억 6천은 못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1억 6천만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게 3억짜리다. 3억 빼기 1억 6천 그럼 얼마 폭리를 취했죠? 얼마 폭리야? 1억 4천의 폭리를 취하잖아. 이걸 못 취하게 하려면 이걸 돌려주면 되겠죠? 1억 4천을 채무자한테 돌려줘라. 반환하는 거야. 반환하고 소유권 취득하라.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보호하죠? 이 사람 채무자 등 보호입니다. 채무자 등이 보호되고 사채업자는 폭리를 못 취하고 그냥 1억 6천 받은 거잖아.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가담법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가등기 담보부터 하고 양도담보는 조금 이따 가도록 하고 등기 형식만 달라요. 자, 이렇게 가죠. 자, 돈 1억을 빌리면서 1년 후, 자, 변제기를 1년 잡았어요. 1년 잡고, 자, 이자가 높다고 하죠. 1억 6천. 여기 이자입니다. 자, 원리금 확정액이 1억 6천이라고 하죠. 1년 동안. 얘가 채무자
채권자. 그럼 가등기담보 설정계약에서 설정계약과 담보가등기하면 가등기담보권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양도담보권자. 등기 형식이 여기는 가등기라고 돼 있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소유권 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양식이 달라. 자, 그러면 이 법이 적용 요건이 뭐냐 하면 요건 이제 물건으로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이거야. 이 돈을 안 갚으면 1억 요천을 안 갚으면 이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대변제 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만회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대물변제 계약을 1월 1일 했다고 하죠. 1월 1일 당시에 요 채권보다 요 물건이 더 가격이 초과돼야 돼. 초과. 1억 6천이나 그러면 이 최소한도 2억, 3억, 10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요 채권액을 초과할 때만 적용돼. 거꾸로 이게 초과받는 미달 한번 해보죠. 돈 1억 6천을 빌렸는데 요거 집 1,000만 원짜리를 담보로 댔다. 이건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폭리 없잖아. 빈시지 이거 바보지. 이런 경우는 아예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이때는 값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초과됐을 때만 적용된다. 그걸 보러 갑니다. 적용 범위 굉장히 중요해요. 적용 1. 목적 잘 보세요. 1조 목적. 이 법은 줄이면 가담법은 차용물의 반환액, 우리 차용물을 1억 6천이라고 합시다. 1억 6천만 원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채무자 갑이야. 채무자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 줄거 예약할 때 봅니다. 예약 1월 1일 예약할 때 그 재산이 거의 부동산입니다. 그 부동산의 예약 줄거 나간다. 예약 당시 가격이 차용액 1억과 이에 붙인 이자 6천만 원을 합산한 액수를 동그라미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마친 줄거세요. 가등기 담보 또는 소유권이 되는 기록의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 효력 정함이 목적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한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에 줄거로 온다. 양가로 1번에 소비대차에 기한 대물변제 계약 요겁니다. 자, 이거 돈을 빌리는 계약이 소비대차 계약이죠. 소비대차 계약 체결해서 대물변제 계약했을 때 적용돼요.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는 예약하고 거기다가 딱 그죠? 예약 더하기 가등기 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이 가등기 담보법은 줄여서 가담법은 줄거 나간다. 소비대차에 기한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만 적용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돈 빌리면서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만 적용되므로 조금 이따 채권이 대물변제를 해야 돼. 뭐 하면서? 소비대차 하면서. 소비대차가 아니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들고 나가죠.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은 소비대차가 아니잖아. 물건 판 돈이잖아. 또 물품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이거는 소비대차가 아니니까 뜰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하는 경우는 동법이 적용 안 돼. 이걸 많이 출제했죠. 그러니까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등에는 아예 이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점 좀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자, 오른쪽 보세요. 양가리 2번. 자, 이거는 당연히 등기하죠. 가등기. 자, 등기고 만약에 부동산이 아니라면 등록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동차, 항공기 이런 건 등록하잖아. 등록으로 공시된 물건이나 재산권입니다. 자, 동법은 부동산 소유권뿐만 아니라 외에 줄거 나간다.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된 물건, 예컨대 자동차, 항공기 이런 거죠. 이나 재산권, 예컨대 쭉 나오죠. 자,
지상권, 임목, 등기된 선박, 항공기 등등등등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비전형 담보를 규율합니다. 또 비전형 담보가 바로 변칙저당이라는 거예요. 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다 적용이 돼요. 단 그러나 줄거세요. 적용 안 되는 거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제외된다. 적용이 안 돼요. 자, 그 세 가지 좀 기억합니다. 자, 외우기 쉽게 우리 전저질을 외우세요. 전저질은 자, 이 법이 아예 적용이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 저당권, 질권, 이거 민법상 담보물건이잖아요. 민법상 담보물건을, 여기를 갖다가 이 특별법으로 적용시키면 안 되겠죠. 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민법상 담보물건이니까 변칙에서 제외된다. 전저질은 제외된다. 그건 기억해야 된다. 전저질은 아예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 양가로 3번 자꾸만 했죠. 담보목적물 가격이 우리 2억이라고 하죠. 2억 부동산 가격이 피담보 채권액 1억 6천만을 초과해야 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거꾸로 되면 적용 안 됩니다. 자, 동그란 판례에서 2번 와보세요. 2번 자, 담보부동산 가액이 피담보 채권 1억 6천을 초과해야 돼. 그래야 폭리가 나오니까. 이게 거꾸로 요게 1,000만 원이다. 이런 미달이죠. 미달되는 경우는 아예 적용이 안 돼요. 자, 적용이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자, 동그라미 2번 판례. 가등기 담보 부동산에 대한 줄거세요. 예약 당시의 시가가 1월 1일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무액에 즉 1억 6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죠. 미치지 못한 한자로 쓰면 미달되는 경우는 아예 적용이 안 돼.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잘라주세요. 않는다. 고로 조금 이따 나올 3조 4조가 정하는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 지급 등 절차 이행할 여지도 없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밑에 이제 2번 가등기 담보의 성질 이퀄 적으세요. 저당권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저당권의 비용 배운 거 그대로 나와.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은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담보물건의 공통적 성질인 자 부수불물 다 있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인정됩니다. 또 조금 전에 봤지만 피담보 채권 범위도 저당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죠? 360조 그대로 적용해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원본, 이자, 위약금, 1년분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다음 달쯤 가고요.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5번 오세요.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 이 저당권 안 배운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보세요. 효력은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갑이 이 집에 이제 1억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 사람을 저당권 설정해 준 자. 이 사람은 소유자잖아. 은행이 저당권자죠. 자, 그러면 저당권은 이 은행이 점유를 해요? 점유 못해요? 점유 못하죠? 여기서만 집세, 과실이랑 집세, 이거 누구 거죠? 집세는 갑의 거야, 은행 거야? 갑의 거죠? 똑같아요. 자, 만약에 양도담보 설정해도 이 사람이 양도담보 설정자. 이 사람이 양도담보권자입니다. 양도담보 설정에도 마찬가지로 집세 누가 받는다? 설정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효력은. 그게 4번 얘기입니다. 4번에 참 5번 갑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줄여서 양도 무조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다. 이게 바로 양도 담보권이야. 양도 담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즉 집세는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 갑에게 있다.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6번도 마찬가지 따라서 양도담보 설정자 갑입니다. 갑으로부터 담보 목적을 임차인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잖아. 소유자는 이 집 세놓을 수 있죠? 임차인한테 임차인에서 그러면 세금은 이렇게 받아야죠. 은행이 세금 달라 안 되죠? 이게 차임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담보권 설정자 갑으로부터 담보 목적물을 임차인 병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자는 은행이야. 은행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일단 그렇게만 좀 정리하고 맨 밑에 9번 내려오세요. 양가로 9번. 가등기가, 자, 아까 잠깐 했죠. 이게 순위를 보존하는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는 형식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실질로 구별해야 돼. 9번. 가등기 담보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하나 더, 담보 가등기 또는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여부는 이렇게 되는 거야.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 여부는 형식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 등기부상 표시에 의해서 출근하가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왜? 형식은 똑같으니까. 아니고 실질로 해야 돼. 그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이건 좀 기억하고요. 왜? 형식은 똑같으니까. 자, 오른쪽이 건 아직 안 풀려요. 예, 하고 풀죠. 넘겨보세요. 자, 이번에 가등기 담보의 실행. 자, 실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실행 방법은, 자, 양가로 1번 줄거세요. 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은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이걸 귀속청산이라 그래. 귀속청산과 경매에 의한 실행 있다. 선택입니다. 이거 기억합니다. 자, 가등기 담보 실행은 귀속청산 또는 경매에 의한 우선 변제입니다. 조금 어렵죠? 가보죠. 자, 갑이 어른한테 가서, 사채업자한테 가서 돈을 1억을 빌리면서 원금, 자,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 채무자, 소비대차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자, 위약금, 시험배상, 저당권, 실행비용까지 합해서 6천이라고 하죠.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여기서 이제 이 아파트를 가등기 설정했습니다. 자, 대물 물건으로 이 돈을 변제기를 1년으로 정했어요. 1년 후 변제기에 이 돈을 못 갚으면 이 아파트를 대신 주겠다. 이걸 대물 변제라 그래요. 물건으로 대신 물건으로 대신 변제해 주겠다. 대물 변제 예약을 합니다.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앤더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 이걸 형식은 담보 가등기라 그럽니다.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양담보가 되는 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을 갚으면 변제를 하면 부종성으로 가등기는 당연히 소멸되죠. 돈을 못 갚았어요. 이제 1년 지났는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저당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 넣어가지고 경락대금에 우선순서 받아야 돼. 그러면 경매 들어가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도 7, 8개월 걸립니다. 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싫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의리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이제 법을 고쳐가지고 얘가 바로 소유권 취득 못하고, 자, 여기 지금 얼마짜리? 우리 2억짜리였어요. 2억짜리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대물변 예약 당시 부동산 가격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했잖아. 이게 이 부동산 가격이 요 채권보다 더 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담보권 실행 방법 순서가 3단계를 거쳐야 돼.
여기 법이 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3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쳐 취득하는 이 사람이 자, 소유권 취득하는 걸 귀속청산해서 귀속청산해가지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 취득 이걸 하거나 또는 이것도 담보물권이니까 경매 청구해서 이 순서대로 우선 면제받거나 선택하라는 거야.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선택은 귀속청산 또는 경매입니다. 귀속청산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쉽게 해서 이 집이 마음에 들면 너가 소유권 취득하라는 거야. 나 집이 마음에 들지 않다. 그럼 경매 넣어가지고 경락대금에서 돈 받아든 거죠. 두 개 중에 선택하라는 거야. 근데 옛날에 전부 이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이게 1억 6천인데 왜 2억짜리면 10억짜리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걸 취득한단 말이에요. 이걸 취득하려면 이제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누구 보호하려고? 채무자, 얘를 보호하려고. 이걸 채무자 등이라 그래. 나중에 나와요. 채무자 등은 이 집의 소유자야. 자, 그러면 돈은 갑이 빌렸는데 갑이 담보 제공하면 갑이 소유자고 갑의 친구가 병이 담보 제공해주면 이게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이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팔아가지고 제3취득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전부 저당권에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여기 이제 이 부동산의 소유자죠. 그죠? 얘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조심해야 돼. 변제기가 지났는데 갑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 갑니다. 1단계 갑니다. 변제기 후입니다. 변제기 후에 이 사람에게 통지해 줘야 돼. 뭐냐? 자, 내가 너한테 받을 돈 1억 6천인데 이 집에 평가를 해야 돼, 이제. 평가니까 1년 후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뛸 수 있겠죠. 2억에서 3억으로 오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얘가 아파트가 떨어져가지고 1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이거죠, 그죠? 이건 거의 잘 없고 예외적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가해 줍니다. 이 아파트를 평가한 액수를 통지해 줘야 돼, 갑한테. 이걸 채무자 등이라 그래.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 준다. 통지를 받았어요. 자, 을이 이제 갑한테 야,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3억인데 3억이고 내가 나한테 받을 돈이 1억 6천이야. 그러니까 들 통지해 줘요. 그럼 갑이 이제 빨리 돈 마련해서 갚아야 되겠죠. 갚으려면 자, 1억 6천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통지가 갑 등 채무자 등에게 통지했어요. 요게 이제 도달되면 2단계로 갑니다. 2단계.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2단계는 통지가 갑에게 도달되고 나서 청산 기간을 더 줍니다. 2개월. 청산 기간 2개월을 더 줘. 돈 갚을 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청산 기간이 경과가 돼야 돼. 요때까지 돈 갚아야 돼. 못 갚았어요. 이제 이 사람 보호할 필요 없죠. 두 번이나 잘못했잖아. 변제기까지 못 갚았죠. 또 청산 기간 2개월까지 못 갚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유권 뺏기라는 거야. 너가 소유권 취득하라. 단 폭리취하면 안 되니까 아까 뭘 돌려줘야 돼? 청산금을 돌려줘야 돼. 3단계에서 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3단계에서 자,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폭리자금을 돌려줘야 돼. 이걸 청산금이라 돼. 청산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아까 청산금이 얼마야? 한번 해보죠. 자, 예약 당시는 2억이 있지만 봅니다. 실행 통지 당시는 3억으로 뛰었어. 3억 빼기 피담보 채권 얼마죠? 1억 6천. 그러니까 얼마죠? 1억 4천이죠. 1억 4천. 요걸 청산금이라 그래. 이걸 돌려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을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요걸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 가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가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여기 등기하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 취득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돈 줬으니까 갑은 또 을에게 뭐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뭐 해줘야 되겠어요? 요거 넘겨야 되겠죠, 그죠? 요거에 자, 이 부동산 인도해주고 등기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인도해주고 앤더
소유권 이전 서류 줘야 되겠죠? 이 두 개가 서로 동시 이행 관계라는 거야. 동시에 이행하라.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어려워요. 동시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줄 돈이 얼마였어요? 1억 4천인데 1억 4천 안 가져오고 그냥 4천만 가져왔어요. 4천만 가져온다? 동시행이니까 너 1억 가져올 때까지 못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동시행이에요. 누구 보호하려고? 채무자 등 보호하려고. 요 단계를 거쳐서 소유권 취득한 이걸 귀속 청산이라 그래. 소유권을 귀속받기 위해서는 청산금을 지급하라. 이게 귀속 청산. 3단계 내와야 돼. 3단계. 네, 줄 꺼놓고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이거 지우지 말고요. 자, 밑에 2번에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귀속 청산 줄거. 귀속 청산. 여기서 거의 시험 나와. 귀속 청산 옆에 저거 땡땡 3단계 절차. 3단계 절차. 자, 그럼 이 양가로 1번 내려와. 담보권 실행 통지. 여기 1단계야. 담보권 실행 통지. 다음 쭉 넘겨보세요. 넘겨서 569페이지. 569쪽. 그 양가로 2번 청산기간 경과 줄거세요. 2단계. 청산기간 몇 개월이라고? 2개월 기간 경과. 3단계 청산금 지급. 청산금 지급에 어떻게 적어? 청산금 지급과 인도 및 소유권 이전이 동시이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3단계 절차 거쳐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 3단계 절차를 안 거치고 등기하면 무효가 돼요. 안 거치고 자, 이 3단계 안 거치고 이걸 생략하고 막바로 등기하면 이게 무효가 됩니다. 이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호하려고? 채무자 보호죠. 정확하게 채무자 등 보호하기 위해서 사채업자 너가 자, 소유권 취득하려면 변제기 후에 이 3단계를 거쳐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 안 거치고 소유권 등기하면 무효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배울 거예요. 네,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죠. 치우지 마세요. 조금 쉬었다 하죠.